오늘도 천을인경 12장 생생지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생지도란 생생이 아닌 생멸을 이어가는 도이다라고 했죠. 이게 멸자가 빠진 거죠. 왜? 생생지도 나고지고 하는 법을 말하는데 나고 하는 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그것은 생멸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마음 공부로 시작을 한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은 마음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양기가, 하늘의 양기가 생할 때에 사람의 몸에도 양기가 생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의 생명의 기원은 물에서 시작을 하죠. 물, 북쪽, 방향은 북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전체의 중심에 두는 것은 무엇이냐? 북쪽이죠. 북쪽이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이 말하자면 자기의 별들을 데리고 자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저녁 자시가 되면은, 야반 자시, 자정이 되면은 그 자시를 중심으로 하늘의 양기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인체의 변화에서도 양기가 생겨나고, 또 나이가 먹으면 좀 쇠퇴해져서 축시의 양기가 동하고, 또 더 나이가 들면은 인시의 양기가 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좀 난해한 얘기죠. 공부 방법은 천지음양 순환 운전의 법칙으로, 즉 천지가 음양과 함께 순환하는 법에 의해서 수련을 해야 됩니다. 천하대도의 공부는 하늘과 닿아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이론만으로는 천하대도를 거머쥘 수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지음양 법륜과 순환 운전의 법칙에 의해서 수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행의 기운과 오음의 상화와 상부하여 수련해야 된다라는 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상생과 상극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살아가는 오행의 법칙은 서로 도와주는 상생의 관계가 아닌 상극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품고 살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행의 오기와 오음의 상생 상극의 법칙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조금 더 하늘을 품고 천지의 운행과 사람의 기혈이 다 있음을 알고, 또 그 다음에는 오기의 상화에 의해서 우리 몸의 기혈이 하늘과 닿아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쉬운 얘기인데 또 알아듣는 쪽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도를 배우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무병건강, 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또 장수하고 생사를 초월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도의 공부죠. 이 전 시간에도 내가 경호선사님의 말씀을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를 돌림병이 도는 것에서 그 한 생각이 그분의 마음을 일깨워서 참 생사를 초월한, 말하자면 호련히 도를 깨치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뭐 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 수행자들이 그것을 알아 품어서 하늘과 다하에 있음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도인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풍토가 점점점 사라져서 아주 도인이 나올 수 없는 지경이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만 해도 많은 당시의 유식자들은 먼저 유학을 공부하죠.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인 사서 삼경을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나이 먹어가면서 이거 도라는 게 과연 뭐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돼서 도교의 경전을 또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노자 장자의 공부를 하게 되고, 왜? 식자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거 우리 당시의 조선에서는 배척했지만은 불교의 이 많은 경전들이 우리 사람들, 즉 아름아름을 지니고 살아가는 식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단계가 지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처음에 유교 경전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노자 장자의 도교의 경전을 또 품게 되고, 또 궁극에는 부처님의 공부인 불경을 읽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름 나지 않는 도인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거 다 망가진 거죠. 왜? 서양식 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때와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은 무언가 가졌다, 지녔다, 많다, 나만이 편하다, 나만이 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쌓여서 도의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고, 도는 점점 관심이 없는 쪽으로 내몰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알려고 해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불교만 하더라도 많은 학자들은 많습니다. 교학자들, 배움으로 인해서 법을 전하시고자 하고 하는 분들, 배움으로 인해서 뭔가 도를 닦고자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의 식자들은 되죠. 식자들은 되지만 천하 대도를 품을 수 있는 하늘을 품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도인은 점점 만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 주위에 이제 아시는 지인이신데, 그 분의 집에 가면은 큰 항아리에, 큰 항아리, 꽃병 같은 항아리가 꽤 커요. 꽤 큰 항아리에 거기가 담뱃대가 한 많이 꼽혀 있어요. 그 지인이 집에 갈 때마다 제가 궁금해했죠. 어느 날은 내가 이제 좀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아, 형님, 대청 말에 있는 저 항아리, 저 담배 때문에 저거 뭡니까? 이렇게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니까 제가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거요? 저거는 우리 할아버지 담배 때인데 내가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다 버리고 저것만 남아서 저것만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 담뱃대를 지니게 된 연유나 자신이 살아온 내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약간 등과 목이 굽었어요. 등과 목이 굽어서 거북이상이죠. 거북이처럼 등이 굽어서 우리가 이제 별명을 거북이형이라고도 하는데 그 형님이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할아버지 때 증조부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아주 말하자면 이제 할머니 이분에게는 증조 할머니지만 그 할아버지에게는 어머니죠. 그 어머니와 말하자면 이제 지금도 한 100년 전의 시대니까 아주 어렵게 이제 참 살게 됐죠. 그러면서 어렵게 살지만은 참 착하게 살아가면서 그 마을에서 말하자면 당시 방앗간이라고 방앗간을 돌리는 집이라면 부자죠. 100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방앗간집 아들이 그 할아버지를 어여쁘게 여겨서 말하자면 친동생처럼 많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최고구나. 내가 뭔가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악착같이 아주 돈을 모으죠. 그런데 그 방앗간집 그 형이 도움을 주면서 자신은 말하자면 그 한량이죠, 한량. 한량이죠. 그냥 있는 집 자식이기 때문에 한량처럼 천하를 주유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과 이제 그 조를 트는 그런 사람인데 하여간 그 자신의 할아버지만큼은 아주 각별하게 도움을 주고 어려운 생활에서도 그냥 말하자면 쌀 몇 말 이렇게 또 저다가 또 생활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니까 그 형만큼은 아주 그 할아버지가 하늘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앗간 일도 도와주게 되고 또 이제 그 자신은 놀러 다녀야 되니까 그 모든 운영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방앗간 운영하는 거를 그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말하자면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고 돈을 모으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대를 넘어서 20대 초반에 어찌 보면 말하자면 그 모인 돈으로 20대부터 말하자면 고리 대금업을 하는 거지. 고리 대금업. 당시에는 뭐 고리 대금업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나 일단 이자가 당시에는 비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율의 돈으로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주면은 1년 있다가 150만 원 되는 거죠. 또 그 150만 원을 또 키워서 1년이 되면은 또 2배의 가치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돈을 모으면서 땅을 사 모았다고 그럽니다. 돈만 생기면 그냥 땅을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일구었는데, 그래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장가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자식도 낳고,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삶을 영위하는데, 말하자면 동네에서는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지만은 짭짤한 알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땅을 많이 모이게 되고, 방앗간 하시는 그 형님 되시는 분도 역시 또 놀다가 와서 또 동생한테 이렇게 저렇게 방앗간 운영 잘했구나 하면서 또 또 쌀도 몇 가마 더 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 자식을 낳으면은 요게 잘 커줘야 되는데 꼭 죽어나가는 거죠. 뭐 돌 지나서 뭐 한 2살, 3살, 아니면 5살 미만에 자식을 셋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나이가 이제 한 30 가까이 되는 나이가 됐겠죠. 장가가서 애도 이렇게 낳았으니까. 근데 자식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 그래서 그날도 말하자면 셋째 낳은 자식을 한 2살, 3살 때 아장아장 걷고 한창 이쁜 모습을 보여줄 때 또 이상하게 그냥 또 어떤 뭐 급하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마침 혼자서 이제 내가 왜 이 자식이 농사가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자식을 묻고서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 말하자면 방앗간집 그 부자 아드님이 또 한 1년 가까이 놀고 다니다가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번 넘어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거기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그 방앗간집 그 부잣집 아들 되시는 그 어른도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스님과 한 분과 함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막걸리 잔 놓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형이 그러잖아요.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죽상이냐?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죽상이냐? 뭐 별다른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계신 스님한테 얘가 참 나하고는 아주 참 형제처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잘 돌보고 있는 동생인데 좀 운세나 한 말씀 해주세요. 스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스님은 그냥 결코 손살에 치면서 무슨 내가 사람 보고 무슨 점수 하나 풀겠냐고 이러면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야? 돈을 안 주고 공짜로 봐달라고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님한테 한마디 쏴붙이죠. 여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남의 인생을 잘 보는지를 모르나? 내가 당신이 점을 풀어서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내가 공짜로 볼 것 같소? 남보다 돈을 더 줄 테니 한 말씀 하려고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돈이 있다는 것도 좀 어필을 하죠. 그러나 스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니 하여간 술이 좀 몇 승배 돌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스님이 그러면은 두 분이 원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병이 다른 게 없고 그 쩐내나는 냄새만 없애면은 당신은 잘 될 것이오. 이렇게 되는 거죠. 쩐내나는 우리가 이제 돈을 전이라 그러죠. 그 전을 강하게 하면 쩐내 난다 그러면 그 냄새 나는 그 지독한 냄새 납니다. 그 쩐내 나는 쩐내 나기 때문에 당신은 그 냄새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자식들을 낳아서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한양성 밖 동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시 사는 것이 지금의 그 부천, 인천 그쪽인데 말하자면 서울이 서쪽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한양성의 동쪽으로 가라고 했으니 어떻게 돼요? 서울의 동쪽이면 지금의 그 말하자면 이제 도봉동 그쪽, 뭐 석관동, 이문동 이쪽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런 말을 딱 듣고는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내가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딱 집으로 와가지고 그동안에 지냈던 고리대금으로 돈 주은 것들 다 그냥 안 내도 돼. 그리고 땅도 정말 내가 이 땅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땅들이 또 있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땅들은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탈탈 털고 나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었겠죠. 그래 그 돈을 짊어지고 지금의 장이동, 석관동 쪽으로 와서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고리대금무 하던 사람이 물론 방앗간도 돌리고 일을 했습니다만 본업이 그 말하자면 고리대금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이사 와서는 뭔가 이제 농사를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이거 해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갓을 수선하는 일을 잠깐 눈 너머로 이렇게 등 너머로 보아서 좀 익혀놨던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럼 내 갓이라도 고쳐서라도 내가 당당하게 돈놀이 안 하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갓을 만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갓 수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열심히 해서 갓을 만들었어요. 헌갓도 사서 새갓처럼 만들고 또 새로 갓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뭐 제대로 팔렸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집안에 돈이 떨어졌다 싶으면 이렇게 장터에 나가서 갓을 내놓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갓을 사갔어요. 뭐예요? 참 묘한 일이죠. 당시에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솜씨 없이 만든 갓이 내가 좀 돈이 뭐가 좀 필요해서 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생을 한 거죠. 방생. 우리가 방생하죠. 불가에서 당시에 이제 자신의 업을 녹이기 위해서는 방생하라고 하는 그 스님의 말을 듣고 돈을 벌면 그냥 방생했답니다. 그 당시 그 조선호텔에 있었던 그 앵무새 같은 그 새 있죠? 그 새도 사서 방생했대요. 그만큼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과거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방생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른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쪽 서울 동쪽으로 와서 그 석관동, 장애동 쪽에 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 짓고 사시면서 자식들을 낳는데 6을 낳답니다. 6. 근데 그 후로 단 한 사람도 아픈 것 없이 흙바닥에 굴러도 단 한 사람도 어떤 병에 죽지 않았다는 거죠.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그 아들들이 또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고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도 비명행사한 분이 한 분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 담뱃대는 뭐냐? 담뱃대는 예전에 부천, 인천 쪽에 살 때에 말하자면 그 있는 사람들은
그 장죽을 말하자면 담배 때 그 이 장죽 그거 장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물이 많이 들어왔대요. 왜? 자기가 돈을 빌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장죽 하나 사다 주면서 아이 좀 돈 좀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그 지금 그 형이 집에 대청문에 놓여져 있는 담뱃대인데 수도 없이 많은 그 담뱃대들이 말하는 뭐 일반 대나무가 아닌 그 은으로 장식한 담뱃대니까 조금 값이 나가는 거죠. 그래도 막상 할아버지 유품을 다 정리하고 이래저래 세월이 흘러도 그것만큼 좀 버리기가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다가 할아버지의 그 뜻,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스님한테 그냥 탁 치고 나오면서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결기를 내서 이사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뭐 거북이도 보시하고 말하자면 방생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나 그 아버님도 약간 이렇게 등이 굽으신 분이셨대요. 내가 그 아버님은 뵙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형님의 말이 그래요. 그래서 자신도 좀 등이 굽어서 거북이상이라고. 그러나 나는 그렇구나. 생사를 초월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처지를 제대로 판단해서 생사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여기서는 자식들 낳으면 3마리가 몽땅 다 그냥 알 수 없는 또 이유 없는 병으로 죽었는데 방향을 옮겨서 동쪽으로. 그래 그 스님이 하신 말 중에 왜 동쪽으로 가라고 했느냐? 그렇죠.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라 어른들이 살아가는 방향이죠. 그럼 동쪽은 뭐예요? 태어나서 커 나가는 젊은이의 기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동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이 거북이형이 등이 약간 굽어서 다니는 거, 그리고 마루 대청의 그 담뱃대 은으로 장식한 담뱃대, 지금으로는 좀 한 100년 이상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골동품으로 들렸는 어찌되었든 당시에도 꽤 고가품의 담뱃대인데 그거를 한 항아리 그러니까 한 50개, 60개, 100개는 안 될 것 같고 한 7, 80개 안 되겠어요? 그거를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왜?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니까. 그 돈벌이는 잘 됐지만은 자식 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자식 농사 잘 짓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네 말이 맞아. 왜? 쩐내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했거든요. 돈놀이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할아버지가 결단 내린 거 아니에요. 쩐내나지만. 그래서 동쪽으로 이사 와서 그 형제가들이 비명행사하거나 아파서 크게 돌아가신 분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이 아니라 항상 쉬운 겁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무슨 걱정?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짊어지고 걱정을 합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는 것을 할 수 없는 일까지 짊어지고 걱정한다고 그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 한마디의 용기와 결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 속에는 생사를 초월하는 결기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이 우이야 오이야